안녕하십니까, 신영일입니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계절, 이제 완연한 가을인데요. 사실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계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같은 일요일 이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가을을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상금의 50%를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해 사용하는 퀴즈 대한민국. 오늘도 퀴즈 영웅에 도전하는 6분과 함께 그 본격적인 문을 열겠습니다. 라운드 1. 자, 1라운드의 첫 번째 관문 먼저 스피드 퀴즈입니다. 그럼 오늘의 도전자들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저랑 송승헌이랑 누가 더 멋있나요? 서울대학교 치과대 본과 3학년 오영중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평소에 그 송승헌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십니까? 가끔 듣습니다. 예, 가끔씩. 기분이 어떠세요? 그냥 그렇습니다. 아니 보통 기분 좋다고들 하는데 왜 그냥 그럴까요? 그냥 어설프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예. 저는 제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어설픈 송승헌이다 그런 얘기를 듣는데 예. 그럼 오늘 저 퀴즈 실력을 멋지게 보여줘서 좀 확실하게 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문제 드립니다. 막대 자석에서 S급, 수도꼭지에서 찬물을 나타내는 색깔은 무엇일까? 파란색입니다. 정답입니다. 사자성어 수구조심은 이 동물이 죽을 때 고향 쪽으로 머리를 둔다는 의미다. 이 동물은 무엇일까? 여우입니다. 정답입니다. 200점 얻으셨습니다. 잘해주시고요. 자, 이번 출연자는 칠공주의 유일한 막내 아들. 하지만 퀴즈 실력은 내가 최고. 회사원 홍건영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반갑습니다. 누나가 7분이세요? 예, 맞습니다. 그 부모님이 결국은 해내셨네요. 예, 그렇죠. 예. 그 제일 큰 누님하고 나이 차가 얼마나? 21살 차이 나고 있습니다. 21살 차이요? 네. 예. 자, 오늘 누님들이 같이 못 오셨는데 아마 TV를 보면서 열심히 응원을 하시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육하 원칙을 뜻하는 OW1H에서 H는 무엇의 약자일까? 답은 하우입니다. 정답입니다. 귀뚜라미 같은 곤충의 머리에는 입과 눈, 그리고 이것이 한 쌍 정도 있다. 냄새와 방향 등을 감지하는 이것은 무엇일까? 답은 더듬이입니다. 정답입니다. 200점 얻으셨습니다. 잘해주시고요. 자, 이번 출연자는 얘들아 선생님 좀 봐줘. 귀엽고 깜찍하지? 서울 잠전초등학교 교사 유현영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평소에 그 깜찍하다는 얘기 자주 들으세요? 그렇게 자주 듣지는 않습니다. 자주 듣지는 않는다. 그럼 본인 스스로가 평가할 땐 어떻습니까? 봐줄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봐줄만 하다. 지금 1학년 맡고 계시죠? 네. 왠지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영화 이것 둥지로 날아간 새에서 이것은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낳는 새로 유명하다. 무슨 새일까? 답은 뻐꾸기입니다. 정답입니다. 대형 음식점에서 받은 영수증에는 흔히 VAT 10% 별도라는 문구가 있다. 여기서 VAT는 어떤 세금일까? 부가가치세 네. 다시 한 번요? 예. 부가가치세로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정답입니다. 200점 얻으셨습니다. 잘해주시고요. 자, 이번 출연자는 방송을 통해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하겠다. 강원도 삼척 노곡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산부인과 전문의 박기한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당신 있는 의사의 모습을 보여준다. 화이팅! 네, 좋습니다. 지금 공중보건의로 계시는 거죠? 예. 네. 자, 오늘 목표는 어디까지? 일단 망신당하지 않는 게 목표입니다. 네. 자, 문제 드립니다. 유부 초밥의 유부는 이것을 딱딱하게 응고시킨 후 얇게 썰어 기름에 튀긴 것이다. 이것은 무엇일까? 고구마 답은 두부입니다. 다음 문제 드립니다. 마우스 버튼을 누르는 것을 클릭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마우스를 클릭한 채 끌면서 이동하는 것을 뭐라고 할까? 드래그입니다. 정답입니다. 100점 얻으셨습니다. 잘해주시고요. 자, 이번 출연자는 오늘 나의 음악적 길을 확실히 보여주겠다. 공주대학교 국어교육과 3학년 박이나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국어 교육을 전공하시는데 음악 쪽에 더 관심이 많으시다고요? 네, 네, 그래요. 그 오늘 누가 나가보라고 하던가요? 엄마가. 어머님께서. 네. 예, 오늘 저 최연소신데 자, 실력 발휘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드립니다. 컴퓨터는 이진법을 사용하는데 쓰이는 숫자는 두 개다. 숫자 1과 또 어떤 수일까? 답은 0입니다. 정답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인스턴트 컵라면을 최초로 개발한 나라는 어디일까? 답은 우리나라입니다. 답은 일본입니다. 자, 100점 얻으셨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출연자입니다. 조선시대 선비정신으로 퀴즈 영웅에 도전한다. 한문을 가르치는 이인묵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리 오너라. 네. 이리 오너라라고 하셨어요? 예. 예. 그 선비정신으로 어떻게 퀴즈를 풀까요? 예, 선비 정신은 여기 정정당당하게 푸는 것입니다. 야, 정정당당하게. 자, 좋습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장돌이, 마치는 모두 이것을 받거나 뽑을 때 쓰는 연장이다. 무엇일까? 모십니다. 정답입니다. 물레방아는 물의 힘을 이용해 곡식을 찢는 방아다. 그렇다면 발로 밟아서 곡식을 찢는 방아는 무엇일까? 디딜방아입니다. 정답입니다. 200점 얻으셨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자, 100점을 얻으신 분이 두 분, 200점이 네 분 계시는데요. 과연 2라운드에 진출할 네 분 누가 될지 여러분 신중한 선택을 바라면서 문제 드립니다. 직업을 나타내는 다음의 보기 중 사의 한자가 다른 하나는 무엇일까? 1. 변호사 2. 간호사 3. 요리사 4. 미용사 네, 6분의 답을 보겠습니다. 1번이 많이 보이는 가운데 박인하 씨가 4번 미용사를 고르셨는데요. 정답 1번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만 선비 사자를 쓰고 나머지 세 가지는 전부 스승 사자를 씁니다. 자, 다음 문제 드립니다. 바람이 머물다간 들판으로 시작하는 동요 노래 한 소절이다. 빈칸에 들어갈 것은 무엇일까? 1. 꽃가옷 2. 붉은 옷 3. 단풍옷 4. 색동옷 네. 이번엔 2번, 3번, 4번으로 나뉘었는데요. 자, 정답 4번 색동옷입니다. 네. 다음 문제 드립니다. 다음은 바람을 그 세기에 따라 순 우리말로 표현한 것이다. 가장 약한 바람은 실바람인데 그렇다면 가장 강한 바람은 무엇일까? 1. 왕바람 2. 싹쓸바람 3. 노대바람 4. 큰샘바람 네, 이번에도 답이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2번과 3번과 4번의 대결인데요. 지난 태풍 때 그 바람의 피해가 상당했었는데 유현영 씨가 저 마산에서 오셨어요. 네. 예, 어떻게 대개는 좀 피해가 없으셨고요? 네, 동네에서 예. 그 해운 프라자가 옆에 있어서 예. 이제 사상자가 많이 좀 났고 우리 예. 집은 지하 주차장에 예. 비가 많이 차서 이제 차가 침수됐습니다. 그래요. 피해를 좀 입으셨는데 가장 강한 바람이 싹쓸바람이다. 예. 예, 확실합니까? 제 생각에는 예. 바람이 힘이 세려면 예. 싹 쓸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싹 쓸면 이게 센 거죠. 예. 저 홍건영 씨 4번 큰센 바람을 고르셨는데 어떻습니까, 느낌이? 이게 가장 표준어스러웠습니다. 가장 표준어스러웠다. 예. 하여간 뭐 이유는 다 제각각입니다. 자, 정답 2번입니다. 네, 다음 문제 드립니다. 다음은 술병의 용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구다. 빈칸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일까? 경고.
지나친 음주는 간 경화나 이것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1. 비만 2. 중풍 3. 간암 4. 고혈압 네, 3번이 많이 보이는 가운데 4번 홍건영 씨가 고혈압을 고르셨는데 정답 3번입니다. 그렇죠. 경고 문구를 자세히 보시면 간암이라고 써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성적이 가장 좋은 분이 600점 그리고 300점까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적도가 지나가는 나라는 어디일까? 1. 브라질 2. 필리핀 3. 스리랑카 4. 나이지리아 네, 1번, 2번, 4번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답 1번 브라질입니다. 네 분이 100점을 추가하셨고요. 이제 이번 한 문제로 2라운드에 먼저 올라갈 분이 결정됩니다. 어떻게 될지 문제 드립니다. 최근 문화관광부는 내년부터 일본 대중문화를 일부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미 개방된 일본 대중문화는 무엇일까? 1. 일본 드라마 2. 일본어 음반 3. 일본 대중가수 공연 4. 게임기용 일본어 비디오 게임 네, 3번과 4번의 대결. 3번이 3분, 4번도 역시 3분인데요. 정답 3번 대중가수 공연입니다. 이렇게 해서 3분이 100점씩을 추가하면서 1라운드 최종 점수를 보면요. 자, 아주 재밌게 됐습니다. 500점을 얻은 분이 4분인 가운데 자, 700점을 얻은 오영중 씨가 가장 먼저 2라운드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다음에서 공통으로 설명하는 건물의 이름은 무엇일까? 강원도 강릉에 있는 조선 중기의 목조 건물. 이인묵 씨 빨랐습니다. 답은 오죽헌입니다. 오죽헌 정답입니다. 이것은 고기를 얇게 저며서 양념에 구운 음식으로 임금님의 수라상에도 올랐다고 한다. 유현영 씨 빨랐습니다. 답은 너비아니로 하겠습니다. 너비아니 정답입니다. 이 작품은 편지 형식으로 된 서간체 소설로 괴테 자신의 실현 경험과 함께 공부하던 박기한 씨 빨랐습니다. 답은 젊은 베르테르의 스푼입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정답입니다. 출연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요.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쉽긴 하지만 만족합니다. 규원아 사랑한다. 예쁘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퀴즈 대한민국 2라운드 여성 1분, 남성 3분이 올라오셨는데요. 이인묵 씨는 별명이 조선시대라고요. 예. 예, 왜 그렇습니까? 첫째 좀 느리고 예. 시대에 좀 뒤떨어진 것 같은 이런 그렇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행동 스타일이 예. 좀 늦고 좀 구식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선시대라는 별명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 저 영어하고 한문을 가르치신다고요? 예, 예. 예. 그런데 저 말씀이 좀 느리시잖아요. 예. 그 한문은 잘 모르겠는데 영어를 가르치시기에는 약간 불편함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저도 느릴 뿐 아니라 애들도 느리니까.
아, 실례지만 혹시 지금 고향이? 예, 저기 충청도예요. 예. 아, 예. 하지만 또 퀴즈를 풀 때 빨라야 될 때는 빠르겠죠? 아, 당근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3라운드에는 두 분이 올라가는데요. 2라운드 1단계 연상 퀴즈부터 시작합니다. 다음에서 연상되는 것은 무엇일까? 시계, 주사, 낚시. 자, 오영중 씨 5초 드립니다. 아, 아쉽습니다. 아, 지금 시대 본과 3학년이신데 주사 바늘이 생각이 안 나셨나요? 바늘이죠, 답은. 예. 시계 바늘, 주사 바늘, 낚시 바늘. 아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문제를 놓치면서 신호등 색깔이 노랗게 바뀌었습니다. 자, 하지만 앞으로 문제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분발하시기 바라고요. 유현영 씨 문제 드립니다. 다음에서 연상되는 신체 부위는 어디일까? 버선, 딸기, 피노키오. 답은 코로 하겠습니다. 코, 정답입니다. 박기한 씨 문제 드립니다. 다음 인물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니걸스, 송나리와 송아리, 수아진. 그 답은 형제 자매로 하겠습니다. 답은 자매? 자매? 예, 형제 자매로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요? 예, 수아지는 남자고 나머지는 여자라서 예, 답을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형제 자매로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아닙니다. 답은 쌍둥이입니다. 예, 다 쌍둥이들이죠. 아쉽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기한 씨도 신호등 색깔이 노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이인묵 씨 문제 드립니다. 다음에서 연상되는 것은 무엇일까? 성조기, 장군, 불가사리. 답은 스타 별입니다. 별, 정답입니다. 자, 1단계를 마친 현재 자, 오영중 씨와 박기한 씨가 노란 신호로 바뀌었는데요. 자, 2단계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다시 오영중 씨부터 문제 드립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담배를 많이 피우거나 연기가 많이 날 때 흔히 이 동물 잡는다란 말을 한다. 객과에 속하는 이 동물은 무엇일까? 답은 너구리 하겠습니다. 너구리, 정답입니다. 유현영 씨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조선시대 왕명을 받고 비밀리에 지방에 파견되었던 임시관직이다. 조선 후기의 실존 인물인 박문수와 춘향전에 나오는 이몽룡이 이것을 역임했는데 이 관직은 무엇일까? 답은 암행어사로 하겠습니다. 암행어사, 정답입니다. 박기한 씨 문제 드립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공통된 숫자는 무엇일까? 가요, 잊혀진 계절 중 몇 월의 마지막 밤을. 영화, 며칠 안에 남자친구에게 차이는 법. 답은 10입니다. 10, 정답입니다. 이인묵 씨 문제 드립니다. 국회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하거나 자격을 상실했을 때 실시하는 선거를 뭐라고 할까? 보궐선거입니다. 보궐선거, 정답입니다. 자, 오영중 씨, 그 여성들한테 인기가 좋을 것 같은데 여자친구는 당연히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없어요. 예. 글쎄, 왜 저런 분이 여자친구가 없을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그럼 어떤 타입의 여성이 좋으세요? 김희선 씨 좋아합니다. 김희선 씨. 김희선 씨 좋습니다. 그러면 어설픈 송승헌이 아니라 오늘 정말 그 송승헌보다 낫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멋진 표정 한번 부탁드려 볼까요? 예. 자, 눈빛 쪽을 좀 잘 생각을 하시면서 예. 자, 표정 한번. 예. 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런 눈빛. 예. 보기에 따라서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만. 예.
예, 아주 그 눈빛에 넘어오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단계 문제 드립니다. 바이올린 입문서로 스스키를 꼽는 것처럼 피아노의 입문서로는 이것을 꼽는다. 독일 작곡가가 만든 이 교본은 무엇일까? 답은 바이엘로 하겠습니다. 바이엘 정답입니다. 유현영 씨 문제 드립니다. 노각이란 이 채소를 농 익을 때까지 일부러 두어 그 색이 누렇게 변한 것을 말한다. 어떤 채소일까? 무 하겠습니다. 무 네. 아닙니다. 답은 오입니다. 예, 노각이 늙은 오이란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서 유현영 씨도 신호등 색깔이 노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박기한 씨 문제 드립니다. 광물의 상대적인 굳기를 나타내는 모스 경도계에서 가장 무른 것은 활석이다. 그렇다면 가장 단단한 광물은 무엇일까? 답은 금강석입니다. 금강석 정답입니다. 자, 이인묵 씨 문제 드립니다. 10월 중순 이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유인 우주선을 발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어느 나라일까? 답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아닙니다. 답은 중국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인묵 씨도 신호등 색깔이 노랗게 변하면서 자, 오늘은 2라운드가 좀 어려운가요? 이제 3단계를 마쳤는데 네 분 색깔이 전부 노란색으로 변했습니다. 또 어떤 변화가 생길지 다시 오영중 씨부터 문제 드립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것을 행사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하는 말인데 여기에서 이것은 무엇일까? 답은 묵비권으로 하겠습니다. 묵비권 정답입니다. 자, 그렇죠. 미란다 원칙 중에 묵비권이 들어가죠. 이제 유현영 씨 문제 드립니다. 나무 목이 2개 있으면 숲을 님자가 된다. 그렇다면 나무 목이 3개 있으면 어떤 자가 될까? 자, 5초 드립니다. 아쉽습니다. 자, 나무목이 3개 있으면 나무 빽빽할 삶 또는 숲을 삶자가 되는데요. 생각이 안 나셨나 봐요. 자, 유현영 씨가 일단 빨간 신호가 들어왔는데 지금 문제를 아직 안 푼 두 분 모두 노란 신호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성적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기한 씨 문제 드립니다. 된장 이것, 실 이것, 왕 이것. 이것은 하루살이와 함께 지구상에 가장 먼저 나타난 것으로 알려진 곤충이다. 초속 10m 정도로 매우 빨리 나는 편이며 초여름에서 가을 사이에 볼 수 있는 이 곤충은 무엇일까? (5초) 드립니다. 답은 잠자리로 하겠습니다. 잠자리 정답입니다. 네. 자, 한참 고민을 하셨는데 흔히 고추 잠자리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잠자리 종류가 한 100여 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인묵 씨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생활에서 불편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이로움을 주기도 한다. 랩이 음식에 잘 달라붙는 것. 복사기의 원리도 이 성질을 응용한 것인데 마찰 전기라 부르는 이것은 무엇일까? 답은 정전기로 하겠습니다. 정전기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단계를 마친 현재 빨간 신호가 들어온 유현영 씨가 그만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잘하면 좋겠지만 최선을 다했는데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응원 와준 사람들이나 응원해준 친구들, 가족들 고맙고요. 엄마 아빠 힘내세요. 화이팅 사랑해요. 이 소설은 페스트를 피해 별장으로 숨은 7명의 숙녀와 3명의 신사가 10일 동안 100가지 이야기를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탈리아의 작가 보카치오의 작품으로 10일 이야기라는 의미를 가진 이 소설의 제목은 무엇일까? 답은 데카메론으로 하겠습니다. 데카메론 정답입니다. 자, 박기한 씨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퇴비의 한 종류로 나뭇잎, 나무 껍질, 그리고 작은 가지 등을 썩혀서 만든 흙이다. 물이 잘 빠지고 영양분이 풍부해 원예용으로 많이 쓰이는 이것은 무엇일까? 답은 두엄으로 하겠습니다. 두엄 아닙니다. 답은 부엽토입니다. 자, 아쉽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기한 씨도 빨간 신호로 바뀌었는데요. 아직 이인묵 씨가 문제를 안 푸셨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인묵 씨의 결과에 따라서 3라운드에 올라갈 분이 결정됩니다. 문제 드립니다. 음력 3월 3일 삼진날, 음력 5월 5일 단오처럼 우리 조상들은 홀수가 2번 겹치면 매우 길한 날로 여겼다. 제비가 강남으로 가는 때이며 국화전을 부쳐 먹었다는 음력 9월 9일은 뭐라고 할까? 답은 구양절입니다. 다시 한번요. 구양절. 구양절 예. 아닙니다. 답은 중양절입니다. 예, 양수가 2번 겹쳤다고 해서 중양절 또는 중구라고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박기한 씨, 이인묵 씨가 빨간 신호로 바뀌면서 현재까지 노란 신호가 남아있는 오영중 씨가 가장 먼저 3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있는 도산서원의 현판은 조선 선조 때 이 사람이 쓴 것이다. 자신만의 독특한 자, 박기한 씨가 빨랐습니다. 답은 주세붕입니다. 주세붕 아닙니다. 자, 이제 기회는 이인묵 씨께만 있습니다. 자신만의 독특한 서풍으로 국가의 주요 문서를 작성하는 관직이었던 사자관을 지내기도 했으며 현재 기자 묘비 비문에 그의 필지가 남아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 답은 한석봉. 한석봉 정답입니다. 쉬운 문제를 너무 방심해서 많이 틀린 것 같고요. 부모님한테 감사한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Round 3. 퀴즈 대한민국 3라운드 진출자 2분을 만나봅니다. 먼저 선비 정신으로 끝까지 도전한다. 이인묵 씨입니다. 와자. 자, 외로운 킹카는 이제 그만. 오영중 씨입니다. 자, 오늘은 이 20살 차이가 나는 남성 2분의 대결인데요. 한 분은 가르치는 입장이고 또 한 분은 배우는 입장. 참 재밌는 대결이 예상됩니다. 자, 한 문제에 500만 원, 최대 5천만 원까지 도전 가능한 3라운드. 오늘 최후의 상금에 도전하는 주인공은 누가 될지 먼저 문제를 고를 순서를 결정할 OX 퀴즈를 드립니다. 개구리는 파충류다. 자, 이인묵 씨가 빨랐습니다. 답은? 아닙니다. 양서류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3라운드는 이인묵 씨의 성공으로 시작됩니다. 자, 10개의 제시어가 보이고 있는데 한 가지를 골라주시죠. 예, 제가 금을 좋아하는데 금으로 하겠습니다. 금, 자연과학 문제입니다. 금을 제조하는 이것, 현대 생명공학의 모태.
중세 유럽에서 유행했던 화학 기술인 이것은 비금속을 금이나 은과 같은 금속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많은 종류의 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기술을 통해 근대 자연 과학을 발달시키는데 크게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생명공학을 뜻하는 알겐이라는 말도 이것에서 유래했다. 무엇일까? 답은 연금술입니다. 연금술. 정답입니다. 자, 그렇죠. 알케미 연금술 잘 맞히면서 자, 1대0 누적 상금 500만 원이 됐습니다. 자, 오영중 씨가 동점을 만들지 제시어 골라주시죠. 저도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노란색 의학 상식 문제입니다. 카레에 노란색을 내는 성분인 이것, 암세포를 막는다. 최근 우리나라 연구진에 의해 처음으로 카레에 노란색을 내는 성분인 이것이 암세포의 증식을 막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새로운 항암 물질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이것은 정상 혈관에는 손상을 주지 않고 암 증식만을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돼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일까? 오 초 드립니다. 아쉽습니다. 답은 커큐민인데요. 예, 못 들어보셨습니까? 예. 예, 의학 상식 문제라서 조금 유리할 줄 알았는데 좀 어려운 문제를 고르신 것 같아요. 자, 이인묵 씨 처음에 좋아하는 제시어를 금을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예, 그럼 금도 많이 모으셨어요? 예, 조금 모았어요. 아, 그럼 댁에 가면 금부치가 많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주로 어떤 걸 모으세요? 저는 주로 이제 저 사람, 예. 저기 이런 걸 모읍니다. 아, 사람 모양으로 된 것들? 예. 그럼 오늘 상금을 많이 타면 그걸로도 역시 금을 사서 예, 당근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격차를 더 벌릴지 뭐 또 특별히 고르고 싶은 제시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살까 서로 하겠습니다. 살갗. 네, 살갗. 일반 상식 문제입니다. 살갗이 고양이처럼 생긴 이것, 마르코폴로 동방견문록.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록에 중국에는 살갗이 고양이처럼 생긴 온통 까만색 닭들이 살고 있다고 기록돼 있는데 이는 닭의 한 품종인 이것에 대한 설명이다. 예로부터 왕족과 귀족만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이기도 했던 이것은 무엇일까? 답은 오골계입니다. 오골계. 정답입니다. 자, 2대 0으로 앞서가면서 누적 상금은 1,000만 원이 됐습니다. 자, 이제 오영중 씨가 격차를 좀 좁혀야 할 텐데 제시어 뭘로 하시겠습니까? 1호로 하겠습니다. 1호, 네. 과학 문제입니다. 우주 공간에서 재배한 작물 1호는 이것. 얼마 전 미 항공우주국은 무중력 상태인 우주 공간에서 이것을 기르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이것은 우주 공간에서 재배한 작물 제1호가 됐는데 이것은 심기만 하면 별도의 비료를 주지 않아도 잘 자라는 작물로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재배했다는 기록이 있다. 어떤 작물일까?
답은 콩으로 하겠습니다. 콩. 정답입니다. 자, 이제 추격이 시작됐습니다. 2대1 그리고 누적 상금은 1,5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자, 이인묵 씨가 다시 한 발짝 앞서 나갈지 제시어 골라주시죠. 태풍 하겠습니다. 태풍, 과학 상식 문제입니다. 이것의 주요 원인은 태풍, 지진, 화산 폭발. 이것은 태풍이나 지진, 화산 폭발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으로 얼마 전 태풍 매미가 상륙했을 때 경남 마산 지역에 이것이 발생해 큰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최근에는 허리케인 이사벨이 미국 동부 해안을 덮치면서 이것이 발생해 엄청난 재산 피해를 내기도 했는데 이것은 무엇일까? 답은 해일입니다. 해일. 정답입니다. 네. 자, 세 번째 문제도 맞히면서 3대1 누적 상금 2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네. 이인묵 씨는 문제를 푸실 때마다 안경을 한번 벗었다 다시 쓰는 긴장 많이 되세요? 조금 돼요. 예. 예, 그래요. 자, 이제 오영중 씨가 다시 따라갈지 제시어를 골라주시죠. 공포 하겠습니다. 공포, 인물 문제입니다. 공포 소설 작가 이 사람, 전미 도서상 수상. 공포 소설 작가인 이 사람이 활발한 저술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전미 도서상의 평생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사람은 치밀한 구성과 심리 묘사로 많은 작품을 베스트셀러로 올린 작가인데 쇼생크 탈출, 미저리 등 이 사람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들이 세계적인 인기를 얻기도 했다. 호러의 왕이라고 불리는 이 작가는 누구일까? 오 초 드립니다. 답은 히치콕입니다. 히치콕. 아닙니다. 답은 스티븐 킹인데요. 예, 생각이 안 나셨나 봐요. 자, 세 번째 문제 오영중 씨 놓치셨는데 제가 아까 저 외로운 킹카는 이제 그만이라 그랬는데 사실 저 의대생들이 바빠서 뭐 연애할 시간도 없다고 하는데 이 본과 3학년 지금은 좀 시간이 납니까? 시간이 예. 조금 나고 있습니다. 다른 때보다는 예. 그러니까 지금 빨리 하셔야겠어요. 네. 예, 오늘 같이 온 친구들은 어떻게 다 여자친구가 있습니까? 거의 다 없는데. 예. 그러니까 저 친구들도 굉장히 급한 입장에. 뭐 우리가 이럴 때 뭐 끼리끼리 모인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다 좀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문제를 오영중 씨가 놓치면서 만약에 이인묵 씨가 네 번째 문제를 맞히게 되면 여기서 3라운드 대결이 끝납니다. 자, 이인묵 씨는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흐뭇합니다. 흐뭇하세요? 예. 그 조선시대 선비 정신으로 지금도 계속 풀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죠. 정정당당하게. 예. 자, 과연 여기서 3라운드가 끝날지 제시어 골라주시죠. 배꼽 하겠습니다. 배꼽, 문화 문제입니다. 이 춤, 배꼽 하나로 관능과 건강을 동시에 최근 우리나라 젊은 여성들 사이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춤은 터키에서 시작돼 이집트 등으로 전파된 아랍의 전통춤으로 배꼽을 드러낸 파격적인 의상과 골반을 빠르게 흔드는 동작이 특징이다. 관능과 매혹의 춤으로 많은 여성들에게 찬사를 받고 있는데 배, 복부를 뜻하는 이 춤은 무엇일까? 답은 살사입니다. 살사. 아닙니다. 답은 벨리 댄스입니다. 예. 자, 이제
오영중 씨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이번 문제를 맞춰야 3라운드가 계속 이어집니다. 예. 네, 자 남은 제시어 3가지 중에 뭘로 하시겠습니까? 갈림길 하겠습니다. 정말 갈림길에 서 있는데요. 네. 자, 사회 문제입니다. 서민들의 애환이 담긴 이곳, 재개발 갈림길. 오랜 세월 서민들의 추억과 애환이 담긴 이곳이 재개발의 갈림길에 서 있다. 이곳은 조선시대 종로의 큰 길을 지나가는 양반들의 행렬을 피해 평민들이 이용했던 것으로 말 한 필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골목길이다. 피해 간다는 뜻이 담겨 있는 이곳의 이름은 무엇일까? 오 초 드립니다. 답은 피막길 하겠습니다. 피막길. 길. 자, 확실하게요? 피막골이요. 피막골. 네. 골이요. 피막골. 피막골. 네. 정답입니다. 네. More than I can say. 아닙니다. 핀란드. 정답입니다. 네. 자, 극적인 동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3대3. 그리고 누적 상금은 3천만 원이 됐는데요. 자, 이제 3천만 원이 걸린 퀴즈 영웅에 도전할 분 최후의 한 문제 동점자 퀴즈로 가리겠습니다. 아는 분은 앞에 있는 버저를 먼저 누르십시오. 문제 드립니다. 인간에게 절망한 사람은 이 도시로 가라. 영국의 한 문인이 이 도시를 칭송한 말이다. 수백 개의 섬에 운하와 다리를 연결해 만든 이 도시는 자, 오영중 씨가 조금 빨랐습니다. 답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상트페테르부르크. 아닙니다. 자, 이제 기회는 이인묵 씨에게 있습니다. 문제를 마저 듣겠습니다. 수백 개의 섬에 운하와 다리를 연결해 만든 이 도시는 인간의 재치와 창의력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세계적인 탕아 카사노바의 출생지이기도 한 이 도시는 어디일까? 답은 베니스입니다. 베니스. 정답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맛있는 밥을 해주신 엄마하고 아빠, 지금 아빠 감기에 걸리셨는데요. 지금 엄마, 부모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 응원해준 동생이랑 친구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Final round. 4문제 중 3문제를 맞히면 3천만 원의 상금과 퀴즈 영웅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 20년간 아이들을 가르쳐온 훈장님. 엄격한 그의 별명 조선시대. 선비정신 이인무. 그의 도전이 시작된다. 자, 4라운드는 도전 상금에 따라 문제의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3천만 원대의 문제가 준비됐는데요. 출제되는 4문제 중에 3문제를 맞춰야 상금과 퀴즈 영웅의 자리를 획득하게 됩니다. 자, 문제 A, B, C 3가지 세트가 있는데 각 세트 제시어가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걸 고르시겠습니까? C 세트를 고르겠습니다. 실연 음악 문제입니다. 슈베르트의 가곡집 겨울 나그네에 수록된 이 가곡은 빌헤름 뮬러의 시에 곡을 붙인 것으로 실연한 젊은이의 심정을 노래한 곡이다. 미녀풍의 선율이 소박하면서도 아름답다고 평가받는 이 가곡의 제목은 무엇일까? 아름다운 물방앗간 아가씨. 아름다운
물방앗간 아가씨. 아닙니다. 답은 보리수인데요. 예, 아쉽습니다. 자, 이제 남은 세 문제를 다 맞춰야 3천만 원의 상금을 얻게 되는데요. 그런데 왜 제시어 세 가지 중에서 실연을 고르셨습니까? 비타민이 생각이 나서요. 예? 비타민 C가 생각이 나서. 비타민 C가 생각나서요? 저기 왜 오란 C 할 때 이렇게. 예. 그러니까 저 실연을 보고 고르신 게 아니라 A, B, C 중에 C를 보고 고르셨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 다음 문제는 맞히셔야 됩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서쪽은 압록으로, 동쪽은 토문으로. 18세기 청나라 강희자가 조선과 청나라 간의 경계를 분명히 할 것을 제의에 세워진 백두산 정계 비문의 일부다. 여기서 서쪽은 압록강, 동쪽은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는 것인데 후에 이 비문의 해석을 둘러싸고 조선과 청 사이의 간도 귀속 문제에 대한 분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당시 조선은 토문을 이 강의 지류라고 주장했는데 어느 강일까? 답은 송화강으로 하겠습니다. 송화강. 정답입니다. 자,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남은 두 문제를 모두 맞히면 3천만 원의 상금을 얻게 됩니다. 자, 이인묵 씨가 한문도 가르치면서 직접 시조도 지으시고 시조를 외우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지금 그 자리에 서 계시면서 생각나는 시조 한 구절 있을까요? 예. 이 시는 전 조선 세조 때 장군인 남이 장군이 지은 시조인데 네. 백두 산석 마더진이요 두만강파 식마무라 남아 20 미평국이면 후세 수칭 대장불이요. 네, 그래요. 네. 예, 박수가 나오는 거 보니까 해석을 안 해주셔도 다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이해를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이 백두산에 있는 돌은 칼을 갈아 없애고 두만강에 흐르는 물은 말을 먹여 없애네. 남자가 태어나서 20살에 천하를 평정하지 못하면 후세 누가 대장불이라 칭하리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각오로 퀴즈를 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선비정신으로 퀴즈 영웅까지 간다는 이인묵 씨. 자, 남은 두 문제를 모두 맞힐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4라운드가 끝날지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채무자 대신 채무를 변제한 연대 채무자나 보증인 등이 그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반환 청구의 권리다. 최근 법무부는 수직임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 국가 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당시 안기 부장 등 사건 관계자들에게 이것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원래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 청구권인 이것은 무엇일까? 답은 대불권입니다. 다시 한번요. 대불권. 대둘권이요? 대불권. 예. 대불권. 아닙니다. 답은 구상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인묵 씨가 아쉽게도 퀴즈 영웅 도전에 실패하고야 말았습니다.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